자, 다음 주 시장 전략 시작해 주시죠. 예, 지금부터 다음 주 시장 전략 말씀드릴게요. 오늘 미국 만기일입니다. 미국도. 근데 최근에 미국도 올라간 폭이 컸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좀 약간의 흔들림과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큰 영향 안 줄 거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이게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짧게만, 우선 이것은 순서에 의각해서 하면은 못 되죠, 여러분. 이게 원래 한 13분 동안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 12분, 11분밖에 안 돼요. 부족한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신의 한 수와 이런 데서 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요거만 먼저 얘기해 드리면, 또 급등이에요. 그 다음에 FOMC, 이건 어차피 뭐 지나가는 거고, 거래소 시가상위와 자동차, 은행 등의 강세가 시장의 중요한 메시지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요 미국 시장, 다우 시장하고도 연결돼야 됩니다. 이게 금리예요, 금리.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연준이 금리 추가적으로 이제 인상 안 하는 거고, 물론 파웰이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시장이 그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게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 금리가 떨어질 때 양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주식들이 지금 강하면서 지수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랬기 때문에 아까 온 디바이스나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더 약한 게 됐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 금리 때문에 자동차도 그렇고 실적이 엄청났던 자동차가 현대차하고 이쪽 기아차 같은 애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못 따라갔었지 않습니까? 이제 금리 카드가 나오니까 이제 실적 되니까 걔들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는 중기 추가 상승형, 이게 제일 좋은 얘기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요, 중기 추가 상승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단기가 얼추 저항권.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11월 24일 날도 내가 지수가 약간 흔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밀리지 않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했던 게 11월 24일 이 전략이었어요. 그때와 유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시간이 부족하니까 디테일한 설명은 다음 주로 미룰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밤 미국 영향에 따라 조정을 줄 수 있는데, 이게 장중 조정으로 그냥 지난 10월 달처럼 쭉쭉쭉 밀리는 게 아니고 장중에 쭉 밀렸다가 다음날 다시 올라가는 시도가 나온다라는 어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향후 시장은 그렇게 움직일 확률이 좀 높다. 그죠? 여러분들한테 요걸 좀 얘기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다시 중요해진 경제 지표입니다. 이거 지금 미국 지표 나왔고, 이거 지금 PMI가 지금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거 분명히, 아닌데, 근데 이 시간에 PMI가 벌써 나오나요? 잠깐만, 이거 지금 다음 주 시장 전략 얘기하다가 지금 미국으로 가는 이 본능 보세요, 여러분. 오늘 12월 15일이고 10시 30분이면 가뜩이나 시간도 없는데, 이걸 보는 게 나도 편하거든요. 12월 15일, 뭐 특별한 지표 없는데, 그죠? 특별한 지표 없는데 지금 왜 흔들린 거죠, 여러분? 지금 뭐 카나다 쪽에서 무슨 기사 나왔나요?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여러분, 그죠? 예. 어쨌든 좌우당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게 시간 안 멈춘 거죠. 외환 변수, 환율이에요. 유가 등은 영향권에서 멀어졌어요. CPI 계속 밀리는 거 보셨죠? 요거 또 몇 번 얘기해 드린 거예요. 요런 지표들 향후에 좀 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외국인은 1월까지 상방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계속 1월 달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내일부터 1월 달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흔들림 주면서 상방이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거였던 거예요. 종목 선정을 잘하면 큰 수익.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 아시죠, 여러분? 종목 선정을 잘하면 큰 수익이고, 이종복이가 제일 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SFA 같은 거 이렇게 음봉으로 뚝 떨어질 때 매수해서 물린 분들, 그 다음에 한농화성 18,500원에 사가지고 2만원, 아니 19,000원인가요? 2만원대에 갔을 때 22,000원을 보고 있다가 종가에 밀려서 손실 보고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변동성에서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 좀 공부하라고 이제 좀 얘기 좀 해주는 건데,
잘못하면 지수가 상승해도 소외받을 수 있는 투자자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지금 구간인 거예요. 대신 이것도 내가 막을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아까 뭐 SFA도 마찬가지고 한농화성 18,500원에 물린 사람 비슷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냥 버티면 올라가요. 그렇죠? 예. 버티면 자기가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는 올라갈 겁니다. 대신 그때 이제 초보자들은 그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다시피 걔네들은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보자나 만약에 조금 거시기 한 사람들은 좀 안정적인 구찌가 있는 걸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변동성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가벼운 주식을 선택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SFA 같은 그런 거, 한농화성 같은 건 본인 스스로가 변동성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걸 즐기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식이고요. 초보자들은 어차피 SFA가 온 디바이스 쪽, 칩 쪽, 그 시스템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 관련 주사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 다음에 전고체도 마찬가지죠? 굳이 그 기사 나오면서 애들이 장난치는 걸 굳이 뭐하러 해요? 초보자들이. 조금 더 굵은 거, 내가 좋은 거 얘기해 주는 게 많은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대로, 그리고 시간 없으니까 요 두 개 설명이 원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번과 2번의 설명에서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더 궁금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결론. 향후 시장은 주도주 위주로 공략하는 게 좋은데, 반도체 2차 전지가 양두마차가 이제 된 거고요. 핵심 주도주, 이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 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스닥은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BM은 한미 반도체에서부터 HBM 아시죠?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요새 날라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은 여기서도 LPDDR보다 칩 기판이 유리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EUV가 또 튀어나왔고요. 그 다음에 로봇 인공지능 제약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약은 김봉만, 펀더멘탈은 금산, 뭐 이런 식으로 2차 전지는 아시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좀 특색 좀 한번 여러분들 보시라는 얘기고요. 2차 전지는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그룹, 그 다음에 보세요. 전고체하고 펫배터리. 이 펫배터리에 아까 코스모화학이 이제 내가 선호하는 펫배터리입니다. 이런 쪽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쪽. 대신 지금은 코스모화학보다는 또 다른 것도 구체적인 거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챗GPT, 에너지, 중수형 리튬주들 언제든지 공략 대상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종목들이 또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수가 추가 상승하고 지수가 올라가야 이제 전체적으로 가는 건데, 지수가 이제 단기 저항권에 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2차 전지가 쫙 치고 가니까 반도체가 좀 비리비리한 어떤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 오늘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노멀한데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까 내가 화면 보여드렸어요. 오늘 실시간으로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현실되면 이제 게임 끝날 건데, 이게 첫 번째 화면을 보여줘야 되는 건지 두 번째 화면을 보여줘야 되는 건지 그렇지. 여기 있네요. 이게 원래 내가 생각한 게, 시간이 아직 3분 남았으니까 말로만, 이게 원래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2200명을 넘기면 이 뒷장을 내가 설명하겠다라고 하려고 하면서 이것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건 내 스타일이고 내 능력이니까. 보시면 뭐 결국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종합이 이쪽 9월 15일에 있을 때 지금하고 얼추 유사한 위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9월 15일에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변곡점 분석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락 사이클에서 4분기를 겨냥해서 주도주를 주워놓으면 4분기에 큰 돈 벌 수 있다라고 떠들어댄 게 해필이면 9월 15일 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거를 원래 10월 달에 장이 밀릴 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년 1월 달쯤에 얘기를 해야지 될 걸 나는 지금 여기 실시간 내 테레비를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먼저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이건 내 스타일이에요. 보통하고 다른 걸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이때도 이렇게 조정 줄 때 적극 매수하라고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들은 좋은 얘기를 하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서 사갖고 고생을 한 거고요. 그 근거가 이거였다는 거죠. 이거.
그게 이 근거예요, 여러분, 이거. 근데 지금 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동안에 상승을 하고 와서 여기는 꺾여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은 딛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급락장은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진짜 좋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으로는 변곡점상 어쨌든 좌우당간 내년 1분기 그죠? 고비는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것이고 2, 3월 달 쪽으로 간 분기 말 쪽으로 갈 때가 아마 좀 장이 좀 빠지면 빠질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돈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전하게 완전히 돌았는데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그리고 지금이 1차적으로 지금이 이제 다시 이걸 돌려놓고 왔으니까 348 플러스 마이너스 350에서 353 여기가 지금 단기 저항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하이닉스나 그런 것들이 지금 1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리 갔다리 지점이 한번 조금 챙겨주고 조금 밀리면 다시 사서 17만 5천 원으로 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길 넘으면 357에서 362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합이 만약에 360 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9월 15일 날 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얘기했나. 근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안 숨기겠다는 거죠. 오늘 2,000명이 넘어와가지고. 그게 이겁니다. 3차가 370 이상이에요. 대신 이건 확정형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계속 참여하고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게 3차가 종합이 얼마인지 모르는 또 초보자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종합으로 따지면 이거는 간단 얘기가 아닙니다. 360을 넘을 때 열린다는 얘기예요. 종합 2750이라는 지수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트립이나 이런 데서는 2800도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2750에서 2800 얘기하면 또 바로 어떻게 돼요? 3000으로 넘어가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확정하지 말란 얘기고 거기까지는 지금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지금은. 다만 이런 얘기를 사람들 모아놓고 나는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 스타일이요. 나는 안 숨겨요. 그리고 맞고 틀리고는 가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늘 2,000명한테 실시간으로 내가 일단 맛배기로 9월 15일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는 한번 기준이 정해지면 반복합니다. 대신 저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1차적으로 333에서 330 정도의 조정이 나와야 더 좋게 가는 거예요. 나머지 2차, 3차는 오늘 얘기 의미 없으니 이 점을 참고하고 지금 단기 고점에서 막 살려고 하지 말고 그의 말에 주목을 하시면서 올 연말과 내년 1분기를 준비하라. 마치겠습니다.